네, 이번 시간에는 137페이지 제2절 물권의 효력 1번의 물권적 청구권 여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권적 청구권 이 제목에다가 물권 동그라미 치고요. 적 청구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물권 동그라미, 적 청구권 동그라미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138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한 장 넘겨서 보시면 1번의 종류의 동그라미 1, 2, 3번이 있죠. 거기에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반환 동그라미, 방해 제거 동그라미, 방해 예방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물권과 채권을 간단히 언급해 드렸는데 이 물권에 방해가 있어. 그러면 그 물권이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에서 청구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에서 그런 청구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 근거되는 권리가 물권이냐 채권이냐에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그래서 그 권리 물권의 실현을 위해서 채권의 실현을 위해서 청구권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거 나오면 그거 말고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구나. 요걸 한번 생각해 두시고 다만 이제 이 물권적 청구권에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물권법 총칙에 한꺼번에 이렇게 쭉 규정해 놓은 게 아니라 점유권에 가면 점유권 편에 가셔서 보시면 이 점유권에서 세 가지.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그리고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그리고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소유권에 가면 소유권이 더 유명하겠죠. 소유권이 더 많이 문제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그리고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그리고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세 가지가 있고 또 점유권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봤더니 다 먼저 반환 청구권, 네, 방해 제거 청구권, 여기서도 방해 제거 청구권이죠. 방해 예방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같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소유권에 의한 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이것들이 다른 제한 물권에도 준용이 돼요. 제한 물권은 소유권이 완전히 지배하는 데 대해서 제한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용익 물권은 그것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제한적으로. 그리고 이제 담보 물권, 예를 들면 저당권 같은 경우는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경매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선 변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지배를 하는 게 아니고 제한적으로 지배한다. 그래서 제한 물권이 되는데 그 제한 물권에 그대로 준용이 돼. 네. 예를 들면 전세권에 가면 전세권에서도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런 청구권이 나오는구나. 근데 이제 이것들을 간단히 좀 이해를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우리 이제 등장인물이 먼저 또 갑입니다. 갑이라는 소유자가 을이라는 점유자 내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유자인데 이 사람이
점유할 권리가 없어요. 점유할 권리가 없어. 그러면 이 소유자가 이제 이 X라는 물건에 대해서 X라는 물건을 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자면 을이 그걸 갖고 있는데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봐보면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도둑이에요. 내 걸 훔쳐갔어. 그래서 도둑은 그걸 갖고 있긴 하지만 내 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죠. 그런 거니까 주인인 내가 도둑한테 달라,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인 거죠. 뭐 내 차를 훔쳐갔다든지 아니면 내 자전거를 훔쳐갔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반면에 만약에 이 점유자, 내 걸 점유하고 있는 이 사람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 거,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임대차 계약을 맺은 그 내용이 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또 전세권자야. 그럼 전세권자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이 있는 동안은 이걸 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기간이 만료했는데도 안 돌려줘.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점유할 권리가 없겠죠. 그때는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요거를 잠깐 한번 보실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계속 소유자가 나옵니다. 을이 예를 들면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당권자였었는데 이 저당권이 변제를 통해서 다 소멸을 했어. 근데 이게 아직 등기 말소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등기가 남아 있어. 그랬을 때 이 소유자 입장에서 봐보면 법적으로는 빚을 다 갚아버리면 그 저당권은 법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저당권 등기가 아직 등기부에 남아 있잖아요. 그건 기록을 삭제하지 않으면, 지우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자 입장에서 나 빚 다 갚고 저당권 소멸했는데 아직 등기가 남아 있으니까 이걸 깨끗이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등기 말소 청구권, 요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등기 말소 청구권. 근데 이제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죠. 이게 등기 말소 청구권, 이게 인정이 된다. 뭐에 근거해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에 근거해서. 또는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거기에 나한테 땅을 빌리지도 않고 불법 건축물을 지었어. 그래서 불법 건물 내지는 건축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철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거 청구할 수 있도록 철거 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도 뭐에 근거해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에 근거해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방해 이방 청구권이 있는데 이 방해 이방 청구권은 이게 우리 이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옆집과 사이에서 우리 집 지은 지 사실 뭐 좀 얼마 안 됐는데 또는 뭐 얼마 안 되든 오래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옆집에서 새로 건축을 하면서 땅을 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집이 흔들려.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러면 그 옆집에다가 이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그 집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예방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 예방 청구권이다. 그런 게 인정될 수 있다. 이제 그런데 이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다른 제한 물권에도 그대로 성질에 따라서 준용이 돼서 인정이 되고, 준용은 이 준에서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변경을 가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점유권에서는 따로 또 규정을 두고 있어. 그래서 세 가지. 근데 공통된 것들을 봤더니 반환 청구권, 다시 교과서로 옵니다. 138페이지 봤더니 1, 2, 3번에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근데 그 앞에 물권적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제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게 만약에 소유권에 기해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는 것인 거다. 그런데 이번에 법적 성질 이걸 잠깐 좀 두시고요. 보시면 여기에서는 2번에 소멸시효 세모,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걸 행사하지 않았어도 그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의과실, 요게 또 요건이 아니다는 것인 거다.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인 거다. 일단 요거는 요 정도는 좀 봐두시고요. 우리 이거를 교재로 잠깐 한번 확인해 보고 가면요. 뒤에 15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50페이지를 보시면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해놨죠. 150페이지에 봤더니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이런 거요. 소유권의 터잡은 이 말이에요.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거기에 1번, 2번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또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책을 한번 체크해 보고 가면 되겠죠. 제213조에 봤더니 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과 관련해서 보시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소유자 동그라미죠. 소유자는 소유자 동그라미, 점유한 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되니까 점유할 권리 세모 이렇게 두겠습니다.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점유할 권리 그러면 예를 들면 임차인이라든지 전세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반환 청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그 밑에 214조 보시면 이렇게 해놨죠. 그냥 아예 조문에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제목 달아놓고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방해하는 자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다. 무효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등기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있는 거 이게 방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건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되겠다. 그리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를 제거하는 거죠. 그게 예방 청구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14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셔서 보세요. 147페이지 앞쪽으로 다시 가시면 거기 03번에 147페이지 보십니다. 페이지는 밑에 있어요. 밑에 왼쪽에는 짝수 페이지, 오른쪽에는 홀수 페이지. 네, 147페이지. 03번에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어요. 거기에 1, 2, 3번 제목을 보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정을 해놨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이것만 봐보죠. 1항에 봤더니 204조 1항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봤더니 이렇게 해놨죠.
204조 1항에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점유 침탈 여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침탈 한마디로 침탈 당한 경우에만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침탈을 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 근데 침탈이라는 것은 이 점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점유를 빼앗겼을 때 인정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뭐 절도 범인이나 강도 범인한테 빼앗긴 것을 특히 침탈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일단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도, 강도 이렇게 한번 써놔보세요. 침탈 위에다가. 그 다음에 사망에 보시면 여기 1년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1년 동그라미. 그 1년에다가 제척기간 이렇게 써둡니다. 제척기간. 우리 이제 제척기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권리가 있다가 이 점유보호청구권 있다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다가 제척돼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년간만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반환 청구권 다시 이제 138페이지로 가십니다. 교재 138페이지 앞쪽으로 다시 갑니다. 거기 갔더니 이 세 가지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데 이것들이 점유보호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있는 그 조문들을 같은 특징을 모아서 앞에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선적 효력이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우선적 효력. 여기서는 먼저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은 이게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한다. 우리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당권에 을구란에 1번 저당권이 이렇게 등기가 돼 있고 또 2번 저당권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저당권자가 먼저 성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선하는 거야. 우선권이 있는 거야. 그것을 우선적 효력이라고 말하는 것인 거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절 공시의 원칙 이렇게 하는데요. 공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법을 다 공부하니까 사실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긴 한데 공시법 이게 우리 이제 여기서 보자면 민법과 관련해서 보자면 이걸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동산은 뭘 통해서 알려주느냐? 등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1번에 2번 보시면 공시원칙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은 등기다. 그래서 등기를 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이 건물은 누구 거고 이 땅은 누구 거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나중에 거래를 할 때 문제가 안 생겨. 그래서 이 공시의 원칙을 규정해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9페이지 가셔서 보시면 139페이지로 다음 페이지로 가십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4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 원인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부동산 물권의 변동 원인이 있는데 부동산 물권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잠깐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이제 앞서서 공부를 할 때 이게 권리 변동이 되려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 행위나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이 다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물권법에 와서는 우리가 주로 부동산 물권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행위 그러면 이 계약을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봐보세요. 매매계약
이런 것들이죠. 매매 계약. 아니면 무슨 증여 계약. 여기서 아버지가 그 땅을 미리 저한테 주시겠대요. 증여 계약을 맺은 거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니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그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서 샀단 말이에요. 샀어. 계약인 거죠. 법률행위인 거죠. 근데 그게 물권 변동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까지 있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거나 등기까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드리는 예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갑이라는 매도인과 을이라는 매수인이 X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려면 뭐까지 있어야 돼? 매매 계약만 맺어가지고는 안 되고 등기까지 있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야. 등기까지 있어야만 돼. 요게 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된다는 것인 거다. 네, 이렇게 보십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잠깐 한번 그런 얘기들도 봤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로 들어두시면 만약에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효나 취소가 돼버리면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고 취소는 일단 유효이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그 계약이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 무효가 됐죠. 근데 등기가 있어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이 매매 계약이 기본적으로 유효일 때 얘기 유효일 때. 근데 무효가 됐어. 그러면 무효인 계약에 따라서는 소유권 변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 거죠. 물권 변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등기가 을에게 넘어가 있더라도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때는 소유권은 복귀해 버린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 논리까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 복귀해 버린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요것을 봐두십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등기가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등기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 경우 만약에 팔려면 즉 처분하려면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면 뭐 해야 된다? 먼저 자기한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에 관한 문제가 된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속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순간 그걸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공수래 공수거 얘기를 하잖아요. 다 내려놔. 내려놓는데 그걸 주인이 없는 상태로 우리 법에서는 한시도 방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그 아들 만약에 혼자다 그러면 딸 혼자다 그러면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돌아가시면 장례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내 명의로 등기 바꾸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등기를 바꾸지 않았어도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그 소유권이 그냥 자녀한테 바로 상속이 됐다는 것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만약에 하다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해. 즉 처분을 하려고 해. 그러면 일단 내 명의로 등기를 바꿔라 이 말인 거다. 그래서 바꾼 뒤에 다시 매매가 있으니까 등기를 통해서 넘겨줘야 된다. 이런 것인 거다. 됐죠? 그런데 이제 이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 등기가 필요 없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외. 아직은 우리가 익숙치 않은 문제인데 점유취득시효가 있어.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가 있단 말이에요. 20년간 남의 땅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등기까지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다는 것인 거다. 그래서 이 예외적인 경우를 꼭 같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크게 법률행위인 경우와 법률행위 아닌 경우, 법률행위 아닌 경우를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라고 한다. 근데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하지만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가 원칙적으로 필요가 없어. 근데 그거에 대한 예외로서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이 있다. 근데 요건 또 뒤에서 따로 공부를 하니까 뒤에 가시면 더 익숙해집니다. 근데 이 취득할 때는 필요가 없지만 다시 처분하려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139페이지 교재로 잠깐 확인해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제목에 보시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그랬죠. 여기서 법률 행위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기 위해서는 186조 갑니다. 등기 동그라미. 등기 동그라미. 그래서 등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 거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와 있죠. 법률의 규정 동그라미.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187조. 지금은 이제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면 일단 상속, 공용징수. 공용징수 이거는 거기다가 수용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이 수용을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공용징수, 판결, 경매로 인한 경우에도 그래요.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세모. 그래서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속 말씀드렸습니다. 수용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 말씀드렸습니다. 경매 말씀드렸어요. 기타 법률 규정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서 규정을 해놨거나 아니면 이제 이 기타 법률 규정을 법률행위가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 이거 한번 봐보세요. 집을 새롭게 지었단 말이에요. 집이 지어지면 그게 하나의 부동산이 됐어.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를 나중에 하게 될 건데 보존 등기 하기 전까지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이런 경우는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하지 않아도 지은 사람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해준다. 등기하지 않아도 지은 사람 소유가 된다.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 말인 거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등기 동그라미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 동그라미. 그래서 처분하려면 그걸 바꿔서 읽으면 처분하려면 뭐가 필요해? 등기가 필요해.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예외 가셔서 예외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있죠. 점유취득시효 동그라미 등기 동그라미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그게 245조 1항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아직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공부하면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245조 1항만 읽겠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이게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거예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 등기에다 동그라미 쳐둡니다.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것인 거죠. 네, 이렇게 봐두시고 가겠습니다. 요게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140페이지 등기청구권 문제가 있는데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